여러분 혹시 묵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전을 보면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굳게 지킨다 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사실 두 글자 가운데 하나, 즉 지킨다는 뜻을 가진 수자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붙은 이 묵자, 도대체 이 말은 여기에 왜 붙어 있을까요? 사실 이 묵은 본래는 묵묵자를 뜻하지만 그 묵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묵자 혹은 묵가 학파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묵수라고 하는 말은 묵가가 지키면 그만큼 철저하게 철동같이 굽히지 않고 지킨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참 여러 가지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죠.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룬 발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혹시 한국의 군사력 순위, 전 세계 국가를 통틀어서 이 우리나라의 군사력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교역국, 요즘에는 경제 강국이라고 하죠. 잘 쓰지 않았지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언론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는 분야이긴 하지만 여러 기관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 세계에서 6대 군세 강국 정도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죠. 그런데 이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꼭 총과 대포를 쏘면서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지휘부를 중심으로 작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군사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마치 일종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돌리듯이 게임을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군사훈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모의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의전쟁, 이 놀라운 이런 방식의 전쟁을 해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묵자라고 하는 책에, 그것도 2000년 전에 그 먼 과거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고대 중국에서 공수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아마도 무기 제조 기술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커다란 강국의 왕이었던 초나라 왕이 이 공수반을 초청을 합니다. 전쟁을 벌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공수반에게 성을 공격할 때 쓸 수 있는 운제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묵자가 바로 이 소식을 듣고 10일 동안 이 밤낮을 달리지 않고 초나라로 갑니다. 그리고는 공수반과 초나라 왕을 설득해서 이 전쟁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한번 벌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미 초나라 왕의 결심이 강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묵자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공수반과 모의 전쟁을 벌이기로 합니다. 자, 공수반은 자신이 창안한 새로운 무기, 기구들을 통해서 9번씩이나 어떻게 공격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묵자는 똑같이 이 9번 모두를 어떻게 막아낼지를 설명을 하죠. 말하자면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듯이 시뮬레이션으로 군사훈련을 하듯이 똑같은 상황을 둘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격을 했던 공수반이 묵자가 어떻게 방어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패배를 인정합니다. 옆에서 그걸 지켜봤던 초나라 왕도 결국은 전쟁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공수반의 공격과 묵자의 수비는 실제 전쟁을 벌인 것은 아니죠. 당연히 모의전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시뮬레이션 전쟁을 했던 것이죠. 자, 10일 밤낮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전쟁을 반대했던 이 묵자의 유명한 고사. 자, 묵자는 전쟁을 왜 반대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은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군주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강조하죠.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고 새로운 백성들을 얻어내고, 따라서 당시의 용어로 한다면 부국강병, 풍부한 부와 엄청난 군사력,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군주의 힘을 세게 만드는 당시 모든 군주들이 추구했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묵자는 철저하게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 모두 백성들이 내는 것이죠. 더군다나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는 것 또한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이 만백성을 해치는 끔찍한 일, 이 전쟁,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묵자는 이렇게 언제나 백성의 이익이라고 하는 실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초나라 왕과 공수반이 전쟁을 벌이려 할 때 반대했던 것처럼 묵자와 그의 제자들은 실제로 공격을 당한 나라에 가서 함께 싸우면서 전쟁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이 묵가학파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인데, 이 전국시대는 국가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 전국이란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가학파가 당시 기록에 의하면 가장 많은 추종자를 거느렸던 거대한 집단이자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듯이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이 묵가학파는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자,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그 까닭은 그들이 공격을 당한 나라, 침략을 당한 나라에 가서 대신 싸우다가 그들이 모두 장렬하게 죽었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가면서 대신 전쟁을 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2007년에 개봉한 영화 묵공이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이 묵가 집단을 다루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제작비는 물론 그 영화의 스태프들까지 모두 공평하게 이 3개국이 함께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고 이루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영화의 제작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제목 속에 들어가 있는 묵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도 묵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 또한 평화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바로 이 묵공은 평화를 위한 영화이고 묵자에게 바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이루어내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묵자와 그의 제자들은 어쩌면 세계 최초로 평화주의를 제창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국제적인 단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어떤 정치 체제보다 민주적 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평화가 가장 잘 지켜진다고 합니다. 왜 민주주의적 사회와 제도가 중요한지 정말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아직 안타깝게도 휴전 상태에 있죠. 즉 전쟁이 멈춘 상태이지 평화로운 체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이 한반도가 둘러싸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은 정말 세계 강대국들이 서로 맞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자, 이런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이 한국전쟁 이후에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한 노력을 해왔죠. 자, 그런데 이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 당연히 필수지만 이 민주적 사회와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평화 수호의 방법이 아닐까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민주주의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던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전체 국민들에게 투표를 한다면 그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민주적인 사회가 유지될 때만 그러한 상황이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묵자가 지킨다, 철통같이 지킨다 라고 하는 이 묵수, 바로 그 태도와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첩경이 아닐까 싶습니다.